오늘부터 할 내용은 수열입니다. 앞에 있었던 대단원 1, 2단원이랑은 또 약간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수열이라는 단원 보시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씩을 할 생각인데 이, 이 수열이라는 단원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아마 뒤쪽에 가서 또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여기 10단원에 가서 이제 중요하게 나올 내용이에요. 그래서 1, 2단원에 있는 건 그냥 규칙을 좀 배우는 거고요. 10단원에 이제 2단원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어떤 수열이라는 말은 숫자들의 나열을 의미하거든요.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걸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단원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건 그 나열되어 있는 숫자들을 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규칙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을 이용해서 다음에 어떤 녀석들이 올 건지 한번 예측을 해봐라. 뭐 이런 겁니다. 이 단원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건 규칙을 파악하는 거, 그 규칙을 토대로 그 뒤에 어떤 녀석들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첫 단원에 있는 건 등차하고 등비인데 이것도 뭐 책마다 뭐 정석은 당연히 따로 돼 있고요. 등차 따로 등비 따로. 책마다 따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같이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수열 단원의 처음이라서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역시나 첫 단원이라는 어려움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웬만하면 오늘 좀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숫자들의 나열, 그걸 그냥 수열이라고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앞에 어떤 단서가 달려요. 규칙이 있는 이라는 단서가 달리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생긴 수열이야. 이거 그냥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이 각각의 숫자들을 이제 우리 항 이렇게 부르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부르겠죠.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엔 좀 옛날 말이지만 자주 쓰니까 초항이라고 하기도 해요. 첫 번째 온다는 뜻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인데 뒤에 이제 같은 규칙으로 계속 나열된다는 의미로 우리 땡땡땡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숫자 다음에 뭐 올지 대충 예상이 되죠. 뭐 특별히 배운 거 아니더라도 1 다음에 3이 왔고 그 다음에 5 왔고 7 왔고 9 왔으니까 그 다음에 11이 올 거야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 11이 오겠네. 그 다음에 13이 오겠네.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요. 또는 뭐 2, 4, 8, 16, 30이야. 그 다음에 어떤 숫자 올 건지 또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인데 6 다음에 5 오고요. 이거 제가 맨날 하는 거여가지고 좀 재미가 없나? 6 다음에 5 다음에 9 다음에 5 왔고요. 그 다음에 6 왔어요. 그 다음 5 오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맞추겠다. 한 자리 숫자거든요. 이 다음에 누가 오냐면 6이 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7이 와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 8이 옵니다. 모르겠죠 도저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만 있어요. 어떤 규칙인지 모르겠는 이런 애는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 제 전화번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건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나 얘처럼 규칙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올 건지를 알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우리 배우자. 그래서 원래 수열은 그냥 나열했으면 다 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배우겠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그런 단서가 달려 있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규칙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규칙이 뭐냐 하면 이 녀석. 일정한 숫자들이 더해져 가면서 진행되는 수열.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 이렇게 불렀다고요.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데 책에서는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물론 그 숫자가 음수면 작아지기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우리 요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랬는데 표기하는 방법이 이 수열은 보통 소문자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뜻으로 아래 첨자로 이렇게 씁니다. A1. 요건 두 번째 숫자니까 A2 이렇게 쓰고요. 요건 세 번째 숫자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A4, A5, 6, 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등차 수열의 경우엔 차이가 일정하다 그랬죠. 보시면 여기 지금 2를 더해서 만들었고 여기도 똑같이 2를 또 더해서 만들었고 여기도 똑같이 2를 더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공통된 차이다라는 의미로 한글로 공차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소문자 D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돼.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돼.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은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항까지만 써놓고 나서 다시 파악을 해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두 번째 거 되고 두 번째 공차 더하면 세 번째 거 되고 세 번째 거 공차 더하면 네 번째 거 될 건데 다시 세 번째 건 얘한테다 이거를 더한 거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건데 얘 자체는 또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얘가 된다는 이야기고 다시 얘는 또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하면 얘가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짜라락 세 개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수열 13579 넘어가는 요 수열에 열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이걸 예측을 좀 해보자면 예측이라기보다 찾아내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1에서부터 출발해서 더하기 2를 몇 개 하는 거겠어요? 아홉 번째 항이니까 열 번째 항이니까 9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항이면 하나 더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이면 2개를 더하는 거고 네 번째 항이면 3개를 더하는 중이니까 열 번째 항이면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더하기 2를 9번 해서 만들 거고 이 더하기 2를 9번 한다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값을 찾아보면 19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뭐 실제로 손으로 세봐도 19라고 나오긴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번째 오는 녀석, 20번째 오는 녀석, 100번째 오는 녀석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보통 첫 번째 항, 초항을 그냥 A라고만 쓰거든요. A에다가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하나 더 더한 녀석이에요. 세 번째 항은 공차를 또 하나 더한 녀석이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 다음은 A 더하기 3D겠죠. 얘가 A1, 요게 A2, 요게 A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나는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열 번째 것도 찾고 20번째 것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매번 손으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N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미리 찾아두는 거지. 그죠? 이걸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되거든요. N번째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 출발은 A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고 공차 D를 몇 개 더하면 된다? N-1개 공차를 더하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 열 번째 항 찾을 때도 첫 번째 항에다가 열 번째 항 찾는 거니까 공차 9개를 더해서 만들었거든요. N번째 항 찾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들 거다. 그런 얘기가 돼요. 참고로 A 초항이고 D 공차인데 얘네들은 문제에 나와요. 숫자 있을 거야. 이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규칙을 파악을 하지. 그죠? 그래서 만들어내면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서 미지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N이에요. 저 N을 이런 걸 우리 이제 한글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식을 왜 만들어 놓는 거냐면 열 번째 항을 찾고 싶어. 20번째 항을 찾고 싶어. 매번 이렇게 식을 써서 찾기가 귀찮으니까 이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AN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공차가 2인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2를 N-1개 더하면 이게 N번째 숫자가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미리 찾아두면 10번째 항을 구하래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고요. 100번째 항을 구하래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돼요. 식을 조금 예쁘게 바꿔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10 집어넣으면 19 되잖아요. 뭐 아는 숫자 아무거나 5 집어넣으면 9 나오는 건
제대로 찾았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 항이라는 걸로 찾아두면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순번에 있는 항은 숫자만 빡빡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첫 번째 공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다. 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소리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책에 다 있고요. 방금 말했지만 A하고 D는 상수예요. 변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열이 누구야? 라고 정해지면 뭐 미지수로 나오든 뭐 숫자로 나오든 어쨌든 A하고 D는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완전 다른 수열이 되니까. 그래서 A, D는 움직이지 않은 상수라고 치고 주인공이 N이야, N. 그래서 얘를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D 곱하기 N이고요. 그 뒤에 A-D 오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차 수열이라는 녀석은 일반항이라는 걸 구해보면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1차 항의 개수 있죠. 요 앞에 오는 숫자 2. 이거 누구라고? 이거 공차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항상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거든. n의 요 아래 참자가 n이니까 n이 하나씩 커진다는 건 항이 하나씩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항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 공차가 하나씩 더 더해지는 거예요. 숫자 입장에서 보면 d씩 커져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n 앞에 d가 붙어 있어요. 그래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 d씩 커져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림을 그린다고 치면 직선인데 1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건 기울기가 일정한 거니까 1 커질 때마다 d씩, 1 커질 때마다 d씩 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n에 관한 1차 함수이고 요 1차항의 개수는 공차더라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자마자 알 수 있고요. 요 뒤에 오는 어쩌고 저쩌고는 제가 안 중요하다고 한 이유는 요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나왔는데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대.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줬지만 이걸 쳐다보고 우리는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n에 관한 1차 함수니까. 공차 얼마다? 3이다. 초항이 얼마다? 4다. 1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원래 밝히려면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얼마인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걸 알면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아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쳐다보고 공차 3이네. 초항이 4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라고요. A라는 수열이 보통 이렇게 나타내는데 AN이라는 수열이 3, 7, 11, 15, 19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한다고? 초항이 3이네. 공차는 4짜리구나. 차이가 다 4로 일정하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찾고 나서 공차가 4야 초항이 3이야. 그럼 AN을 찾아보면 일단 뭐로 출발한다고? 4N 이렇게 출발한다고요. 공차 4니까. 거기에 초항이 3이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교과서에 있는 방법대로 하자면 얘를 3 더하기 n-1의 4야 이렇게 찾는 건데 뭐 이거 계산해보면 이해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 건데 뭐.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일반항 찾을 수 있고 일반항을 보자마자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도 챌 수 있다. 그죠? 뒤에 가서 또 써먹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제가 n에 관한 1차 함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함수잖아요. 재미없지만 무슨 뭐 정의역, 치역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다른 건 됐고 정의역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n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당연히 자연수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1, 2, 3 이런 것만 넣을 수 있고요. 0 못 넣어요. 음수 당연히 못 넣고요. 뭐 1.5번째 항 이런 건 없다고요. 숫자를 그냥 나열한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로 엄청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등차 중항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뜻이에요. 숫자 3개가 A,
B, C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지금 공차를 더한 거고 여기서 공차를 더한 거거든요. 그럼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뺀 거고 이렇게 갈 때는 공차를 하나 더한 것이기 때문에 얘를 주인공으로 얘네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A는 B-D로 C는 B 더하기 D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하고 C를 더해. 그리고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B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양 옆에 걸 더해버리면 빼기 D랑 더하기 D는 사라져서 없어질 거고 B만 2개 남을 거니까 그거 절반하면 되더라. 인데 그래서 써놓고 나서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 뭐죠? A랑 C랑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거? 산술평균. 그죠? A와 C의 산술평균이 B랑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양 옆에 있는 거 평균 찾으면 가운데 있는 거가 됐대요. 그럼 하나만 더. 얘네 둘의 평균이 얘거든? 그럼 이거 세 개의 평균은 얼마예요? 똑같이 B예요. 어차피 요거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B인데 그 평균이랑 똑같은 과목 하나 더 보면 평균값 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3개가 등차례 얘네 둘의 평균 찾으면 얘인데 거기에 얘까지 끼워 넣어서 이 세 숫자의 평균 찾으면 역시나 딱 가운데 있는 B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등차 중항이라는 건 물론 1차원적으로 보면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의 평균값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숫자들의 평균값. 몇 개 더 늘어난다고 쳐서 A, B, C가 아니라 뭐 A, B, C, D, E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 녀석들의 딱 가운데 녀석이 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야. B하고 D를 더해서 반 나누어도 C가 되고요. B, D 없애서 A랑 C랑 E만 살펴봐도 이건 등차거든요. 그냥 공차가 2배로 늘어났을 뿐이지 간격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A랑 E랑 더해서 반 나눠도 똑같이 C가 되거든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해도 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B, D의 평균도 C고 A, E의 평균도 C고 그럼 이거 5개의 숫자의 평균값은 역시나 딱 가운데 있는 C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들 등차 중항이 원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양 옆에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다 하지만 요거 평균값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합을 찾아볼 텐데 우리 수열이라는 곳에서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작게 보면 2가지 테마가 항상 나오거든요. 하나는 n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까 우리 했던 등차 수열 다시 생각해 보면 될 텐데 좀 쉬운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다 더하면 얼마죠? 1에서 10까지 다 더하면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알고 있죠? 얼마? 55. 어째서 55? 이렇게 더하면 11이고 이렇게도 11이고 이렇게도 11이고 이렇게도 11이니까 이렇게도 11이어서 11이 5개 있으니까 55. 요거를 11이 5개 있으니까 55. 뭐 그렇다 치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45. 왜 45? 이거보다 10 작으니까 45. 왜 45? 10이 4개 5 하나? 10이 4개에 뭐 5 하나. 그래서 45.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교정을 해보자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얘는 항의 개수가 짝수개거든.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 있는 걸 더 할 생각을 하는 거 맞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이건 항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짝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건 항의 개수가 홀수개라서 가운데 하나가 남아요. 그러면 합을 구할 때 그게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내가 신경을 약간 써야 된다는 거야. 귀찮다는 이야기지. 그냥 짝수개든 홀수개든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부터 다시 보면 홀수개인 것부터 1이랑 9를 더하면 10이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숫자 다 빼고 1이랑 딱 가운데 있는 5랑
9 이거 세 개만 생각해 보면 이거 등차 중앙이에요. 1이랑 9를 더해서 반띠가면 5예요. 2, 8하고 5도 마찬가지, 3, 7하고 5도 마찬가지, 4, 6이랑 5도 마찬가지. 뭘 하고 싶은 거라고? 이거 찾고 싶은 거라고. 등차 중앙. 이렇게 생겨먹은 9개의 숫자의 평균값이 얼마라고요? 5라고요. 딱 가운데 있는 5. 1, 5, 9만 생각해보면 원래는 1이랑 9지만 막 이런 거지. 여기서 4 떼가지고 얘를 주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합이 필요한 거니까 얘도 5라고 얘도 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더 할 거니까. 2하고 8도 마찬가지지. 얘도 5라고 생각하는 거고 3, 7도 5라고 생각하는 거고 4, 6도 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가 9개 있다라고 계산하시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1이랑 9를 더해서 반 나눠가지고 9를 곱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 뭐라고요? 산술평균. 거기다 9. 뭐야? 개수. 평균값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 점수 평균 낼 때 과목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럼 평균값 되잖아. 다시 평균값에다가 과목의 숫자를 곱하면 합이 될 거잖아요. 그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등차 중앙이 뭐라고? 평균이라고 평균. 이 숫자들의 평균값에 항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합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위에 것도 마찬가지. 1에서부터 10까지의 평균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그 평균값에다 10을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 항의 개수가 짝수개여서 딱 가운데 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평균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1과 10의 평균도 5.5고 2와 9의 평균도 5.5예요. 이게 1 더하기 10이나 2 더하기 9가 같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 공차 하나가 더해졌고 여기서 공차 하나가 빠진 거라서 1 더하기 10이나 2 더하기 9나 값이 같거든. 그러니까 딱 가운데 5.5라는 항은 실제로는 없지만 평균을 내자면 1 더하기 10의 절반이 이 숫자들의 평균일 거구나 라는 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할 때 1이랑 1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 그리고 나서 항의 개수를 곱해서 55다 이렇게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항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 구분하지 않고 바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 보통 우리 합은 대문자 S로 표현하고요. 아래 첨자 N 이렇게 쓰는데 이건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그냥 다 더한 거 라는 뜻이고 어떻게 구한다고요? 보통 A는 첫 번째 항 나타낸다고 그랬고요. L 요거는 마지막 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으로 나누고요. 왜 반으로 나눈다고요? 평균 찾으려고. 그리고 나서 뭘 곱해? 항의 개수를 곱해요. 그러면 합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제 공식이 이것도 말고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첫 번째 항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게 마지막 항 그랬는데 마지막 항이 누구냐면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까지 합 그랬거든. 근데 n번째 항은 또 누구냐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L 자리에다가 얘를 쑤셔 넣는 거야. 그렇게 해보면 A에다가 A 더하기 N-1의 D예요. 이걸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 N을 곱한 거예요. 책에 있는 거랑 이제 순서만 좀 다르지 똑같은 식이거든요. 당연히 같은 식인데 이 책에서 약간 구분을 한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초항이랑 마지막 항을 알 수 있으면 요거 쓰고 초항이랑 공차를 알 수 있으면 요거를 써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심지어 등차수열의 합을 물어보면 다 이걸 얘기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등차수열의 합은 얘가 본질이에요. 얘가 훨씬 중요한 식이고요. 가능하면 항상 이거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 식을 먼저 떠올리시고 여기다 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등차수열의 합의 본질이고 문제에서 문제집 같은데 해설 같은 거 보시면 특별히 얘나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풀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로 풀라고 의도적으로 낸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 해설에서 말은 안 하지만 요 생각으로 풀면 훨씬 더 잘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밖에 제가 말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면 당연히 위에 게 더 중요합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건지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식도 실컷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식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이거 언제 쓰냐면 얘도 보시면 우리 일반항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알파벳이 A하고 D하고 N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A하고 D는 상수잖아요. 변하는 숫자가 아니야. N만 변수예요. 그래서 얘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D에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이러고 끝납니다. 안중에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뭐냐면 N에 관한 2차 함수네. 상수항이 없네. 마지막에 N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습니다. 분자에 N이 또 하나 있어서 N 2차식이 되고 상수항이 없고 N 제곱 앞에 2차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공차의 절반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항상 이런 모양새의 식을 하고 있어요. 찾아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했던 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녀석을 3N 더하기 2 아까 이거였나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볼까요? 이건 공차가 3이고 초항이 5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걸 가지고 SN을 찾으러 갈 거야. 그러면 숫자를 넣어서 먼저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A1부터 5, 8, 11, 14, 17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겠죠? 이거 10번째 항이 누구일 거냐 하면 32 이렇게 생긴 녀석이 10번째 항입니다. 그죠? 얘가 A10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다 더하고 싶다고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계산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맨 앞에 있는 5랑 맨 끝에 있는 3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인 10개를 곱할 거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얼마냐? 숫자 너무 더럽네. 37에 5를 곱하면 되겠죠? 35, 185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S10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 가지고 SN이라는 걸 실제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수열의 합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 1 집어넣은 첫 번째 항이 누구냐면 5예요.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거든요. 이 n번째 항이 누구냐면 이거예요. 반 나눌 거고 항의 개수 n개를 곱할 거예요. 얘를 n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분자가 지금 3n 더하기 7이니까 요거 n까지 곱할 거야. 그래서 2분의 3n 제곱 더하기 2분의 7n 이러고 끝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수항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되었고 2차항의 개수가 얼마냐면 2분의 d예요. 아까 공차 3이었거든? 2분의 3이라고 알아서 만들어진다고요. 실제로 여기다 10을 집어넣어 보면 당연히 185가 나오겠지. 그죠? 근데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어떤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대를 보고 거꾸로 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등차라고 말 안 해줘도 우린 이걸 보고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n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네. 이건 그러면 등차 합이구나. n제곱 앞에 2분의 3이야. 공차가 3이란 소리구나. 공차의 절반이 2분의 3이니까. 공차가 3인 녀석이네. 그런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S1이거든요. S1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첫 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첫 번째 항이지 뭐.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첫 번째 항을 찾았더니 5라고 나오죠. 그럼 이걸 쳐다보고 공차가 3이고 초항이 5인 등차 수열이구나 해서 일반항을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졸린다 그죠? 나 몇 분 했어? 30분? 오래 참았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식들이고요. 문제 풀러 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딱 강조하고 문제 풀어 갑시다.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보시면 특히나 오늘 할 등차나 등비 다 일반항 구하는 거, 수열의 합 구하는 거 이 두 개가 중요한 테마인데 일반항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아까 항을 나열해 가면서 했고요. 중요한 건 뭐였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다. 1차 항의 개수, 즉 기울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공차더라. 기억을 좀 하시고 이거는 당장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써야 돼요. 중간에 등차 중항이라는 건 요거는 사실은 수열의 합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균값 찾는 이야기를 하려고 등차 중항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짜잘한 주제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예제하면서 하도록 하고 수열의 합으로 내려와서 보면 등차 수열에서의 수열의 합은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만들겠다. 그런데 요걸 잘 식으로 나타내 보면 결국 얘도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 상수항은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정도를 기억해 두고 나서 예제를 풀러 가죠. 책에 있는 거 뭐 눈으로만 빨리 보고 예제를 보러 가자면 다 했던 얘기고요. 뭐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 그걸 등차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이제 공차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요런 식의 표현도 요거 나중에 자주 나올 거라서 그래서 요 표현도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요 줄에 있는 거예요. AN이랑 AN 더하기 1이라는 건 N번째 오는 녀석이고 N 더하기 1번째 오는 녀석이에요. 바로 다음에 오는 녀석이다 그런 이야기지. 항을 쭉 나열했을 때 N번째 오는 거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거.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건 그 앞에 있는 녀석한테다가 공차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고요. 요 AN을 좌변으로 넘기면 얘한테서 얘를 빼는 거지. 이런 걸 이제 우리 인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n 더하기 1번째 거랑 n번째 거라고 했는데 이 n에다가는 자연수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a2에서 a1을 빼도 숫자고 a3에서 a2를 빼도 그 숫자 d고 a10에서 a9를 빼든 a100에서 99를 빼든 1000에서 9000 1001에서 1000을 빼든 다 요 d라는 숫자더라. 일정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특징식 중에 하나고요. 요거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까 요거 제가 A랑 D는 숫자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 D 곱하기 n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다 했던 식이 요 식이에요. 그죠? 기억하시고 등차 중항은 결론은 요 녀석이었는데 양 옆에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껴있는 거더라 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였다고요? 숫자 3개의 평균값이었다고요. 그죠? 세 숫자의 평균은 딱 가운데 껴있는 비와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였고요. 다음 나오는 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평균 찾는 거야.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눈 거. 이게 전체 숫자의 평균이고요. 거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서 합을 구하겠다. 그 여기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요 L이라는 게 어차피 n번째 항, 마지막 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 L 자리에다가 AN 일반항 집어넣어서 그냥 고쳐 쓰기만 하면 얘가 되는데 얘도 A랑 D는 숫자니까 n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 보면 2분의 D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하고 끝. 상수항 없고 n에 관한 2차식 2차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인 2분의 d더라 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양새 정도는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십시오. 예제를 한번 보러 가보죠. 보시면 뭐 첫 번째 있는 이런 애들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897번 뭐 이런 건데 등차 수열이라고 아예 알려줬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그럼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려면 첫 번째 항이 누군지 공차가 얼마인지 그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항은 20이고요. 공차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3씩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 하라는 거야?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3을 도대체 몇 개를 곱하면 얘가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그죠?
공차 몇 개 더했을까?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20에다가 22 마이너스 118이 되려면 마이너스 138이냐? 뭐라고? 맞죠? 마이너스 138을 더해야 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 138이라는 건 마이너스 3이 46개니? 그죠? 46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0에서 공차를 46개를 더해서 얘가 됐다는 건 얘는 실제로 몇 번째 항이라는 이야기냐면 47번째 항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공차를 46개 더했다는 건 항의 숫자로 따져보면 47번째 항이다 그 얘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뭐 아니면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냥 일반항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일반항 구해서 찾으셔도 되거든요. 공차 마이너스 3이고 초항이 20이야. 그럼 AN 찾아보면 일반항 출발은 마이너스 3N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20이래요.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0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누가 와야 돼요? 23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돼요. 이게 이 녀석의 일반항이에요. 그냥 빨리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하자면 얘 어떻게 생긴 거라고 20에다가 n-1의 공차를 더해서 만든 거다. 근데 얘를 풀었으면 결국 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이렇게 계속 쓸게요.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18이다. 이거 가지고 n 찾아보시면 47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항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일반항 구해서 n을 찾으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것도 감을 잡기 위해서 눈으로 빨리 찾아봅시다. 바로 밑에 문제 898번도. 칠판 보시면 금방 해결돼요. 일반항 이렇게 생겼대.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찾으래. 이거 첫 번째 항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겠지? 10입니다. 공차 얼마예요? n 앞에 붙어 있는 거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0, 공차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2번은 어때요? 초항이 얼마야? 1이에요. n에다 1 집어넣어 보면 1 나오잖아. 그죠?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자마자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찾아지더라. 그 두 개를 찾는 게 등차 수열의 정체를 밝히는 거니까요. 몸으로 보는 거겠어? A 3분의 1, 2분의 1, B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요. 공차 얼마예요? 요거 가지고 찾으면 되겠죠? 요 사이도 공차고 요 사이도 공차니까 요 사이 가지고 찾아보면 6분의 1이네요. 근데 뭐 물어봤냐면 B-A 물어봤거든? 그럼 굳이 B랑 A를 찾을 필요는 없지. 왜? 뭐 물어보는 거야? 공차를 3배하면 얼마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 3개 필요하니까 B에서 A 빼면 3D가 나올 거라고요. 공차 3배하면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하고 있네. 다 하지 뭐. 등차 수열인 거 찾으래요. 기억번 등차일까 아닐까? 이게 중괄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항이란 뜻이에요. 기억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이 3이에요. 두 번째 항도 3이에요. 세 번째 항도 3이에요. n이 없잖아요. n 값에 관계없이 맨날 3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3, 3, 3, 3, 3, 3, 3 이렇게 생긴 수열이에요. 등차라고 아니라고? 등차 맞다고. 일정한 수를 더하죠. 얼마? 0. 공차가 0이 등차 수열이에요. 심지어 뭐 등비수열 뭔지 알죠? 이거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기도 해요. 1씩 곱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니은 AN이 2N 더하기 1이다 그 얘기인 거야. 등차 맞죠? 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공차가 2고 초항이 3인 등차지. 아니야. 2차식이니까. 아닙니다. 아니야. 무리식이니까. 등차 아니야. 지수식이니까. 등차 맞아요. 1차식이니까. 초항이 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인 겁니다. 마이너스 2n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차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좀 빨리 파악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가서 아이고 901번 A 수열 또 등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8이 26이고요. A6이랑 A10의 비율이 5대 8이래. 30번째 항이 누구냐를 물어봤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혹시 모르겠으면 결국 등차는 초항이랑 공차 찾는 거거든요. 귀찮지만 일반항 그 두 개 연립해서 그냥 식을 찾아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A에다가 공차 7개를 더한 게 26이야. A 더하기 7D가 26이구나. 그리고 요거는 6번째 항이니까 5D예요. 10번째 항이니까 9D예요. 얘가 5대 8이구나. 요 비례식을 풀어서 얘랑 연립하시면 A도 나오고 D도 나오고 그러겠지. 그죠? 근데 좀 뭐랄까 8번째 항 나왔는데 6번째 항이랑 10번째 항 나왔다는 사실이 눈에 약간 밟혀요. 제 눈에. 해설은 안 밟힐 텐데 제 눈에는 약간 밟혀요. 왜냐하면 이거 세 개는 또 지들 나름대로 등차잖아. 그죠? 그래서 억지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A6이 5K란 뜻이고 A10이 8K란 소리야. 그럼 중간에 A8은 누구일 거냐면 2분의 13K란 이야기예요.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띠가면 얘잖아요. 6이고 6번째 항, 10번째 항이니까 둘이 더하면 16이잖아. 반띠가면 8이에요. 그래서 얘가 딱 가운데 껴있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5대 8 그랬으니까 그냥 5K라고 치고 8K라고 치면 사이에 껴있는 게 2분의 13K인데 실제 값이 얼마냐면 26이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K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K가 4라는 건 6번째 항이 20이라는 이야기야. 10번째 항은 3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번째 항, 10번째 항, 8번째 항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30번째 항을 물어본 거지.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제 뭐 얻어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갈 때 공차를 4개 더했거든요. 이 4D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면 12예요. 그러니까 뭐 공차 하나가 3이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10번째 항에서 30번째 항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가 또 몇 개 필요하냐면 공차가 20개 필요합니다. 20D가 필요하지. 공차 하나가 3이었다며. 뭐 60이겠지 그럼. 그래서 32에다가 60을 더해서 90이다. 이렇게 값이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무턱대고 A랑 D를 찾는 건 최후의 수단.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약간 굴려보시면 조금 더 편하고 요거 푸는 와중에 혹시나 헷갈릴까 봐 다시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자면 10번째 항에서 30번째 항까지 가려면 당연히 공차가 20개가 필요해요.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10번째 항을 찾을 땐 공차를 9개 더하잖아. 30번째 항 찾을 땐 29개를 더하잖아. 이렇게 갈 때 20 차이 나는데 왜 20?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야. 10번째 항을 찾을 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는 거예요. 이거 둘이 지금 9 차이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차 9개 더하는 거예요. 30번째 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항에다가 29개의 공차를 더하는 거야. 얘가 1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실제로 29잖아요. 그래서 공차가 29개거든요. 그럼 10번째에서 30번째 갈 땐 이 둘의 차이가 20이야. 그래서 그냥 공차 20개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여기에 9D고 여기에 29D야. 차이가 실제로 20개 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의 차이를 가지고 몇 칸을 뛰어넘었는지 공차가 몇 개 필요한지를 빨리 계산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발을 0번째 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차를 하나 적게 더하는 거지. 이런 중간에서 출발한 녀석이면 당연히 밑에 있는 숫자 둘이 빼서 필요한 공차의 개수를 세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맨 밑에 904번 볼까요? 요 줄에 맨 밑에 904번. 중간에 껴있는 애들은 막 산수하는 거여가지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인데 두 번째 항이랑 6번째 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저걸 보고 또 A하고 D를 막 찾으려고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보통 이런 거잖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서 0이다를 이용하라는 거지. 누구랑 누구랑? 두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더해보면 0이래요.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도 0이겠네. 근데 반으로 나눠보면 누구예요 이거? A4예요. 그죠? 네 번째 항이 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네 번째 항이 빵이래. 공차 얼마지 나오죠? 공차가 2란 이야기지. A1이 마이너스 6이고 A4가 0인데 이 안에 공차 몇 개 필요하냐면 공차 3개 필요하거든요. 얘가 6이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차가 2구나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10번째 항을 빨리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옆으로 가서 요 유형 3번은 이거 자체도 뭐 중요하지만 뒤에 가서 나오면 또 얘기할게요. 뒤에 가서 요거를 써먹어야 될 경우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세 번째 항이 63이고 열 번째 항이 35인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대요. 그냥 일반항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죠? 자, 그냥 A 더하기 2D가 63이야. A 더하기 9D가 35야. 둘이 연립해서 A랑 D를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면 얼마냐? 공차 마이너스 4니? 네. D가 마이너스 4. A는 8.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AN 찾아보시면 공차가 이거니까 일단 출발은 이렇게야. 마이너스 4N 그리고 초항이 71이거든요. 1 대입해서 71이 나와야 하니까 뒤에 더하기 75를 해야 돼요. 그죠?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대요.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 한번 찾아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n은 자연수로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면 뭐 어때? 상관없지. 이게 75가 4n이고요. 그럼 n은 7, 1은 7, 7 아니지 4, 8, 32.75? 뭐 이렇게 생겼는데 0.75는 중요한 게 아니고 18보다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 중에 제일 작은 건 19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19번째 항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연수로 당연히 딱 안 떨어져요 n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죠? 뭐 어려운 산수 아니니까. 바로 옆에 것도 갑시다. 오늘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요. 하고 싶은 문제는 많지만 908번 1하고 100 사이에 숫자 n개 넣어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만들었대요. 공차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거든요. 1이란 숫자, 100이란 숫자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거 전체는 몇 개냐면 n 더하기 2개예요. 그죠? 그리고 써있기를 이게 A1이고 이게 AN이라고 써있지만 이거 전체를 수열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얘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이건 두 번째 항이고 요건 세 번째 항인 겁니다. 그죠? 요거 몇 번째 항이냐면 그래서 n 더하기 2번째 항이라고요. 그럼 1에서 100까지 가는 동안에 공차가 몇 개 필요했다는 이야기냐면 n 더하기 1개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1에다가 공차 뭔지 모르겠는데 그 공차를 n 더하기 1개를 더했더니 100이 되었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공차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를 물어봤는데 요거 찾아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1 넘길 거고 n 더하기 1로 나누면 공차 d는 n 더하기 1분의 99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못 넣거든요. 그럼 맞죠? 얘네들 중에 d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1번 같은 거 보면 얘가 과연 11분의 6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맞아?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럽지? 1에다가 n 더하기 1의 d 공차. 맞죠? 안 될 리가 없는데? 뭔가 약간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 맞죠. 이렇게 되었고요. 1번 같은 거 보시면 얘가 11분의 6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n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넣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곱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99 곱하기 11이 6n 더하기 6 이런 이야기고요. 계산을 해보면 숫자 너무 큰데? 99랑 11을 곱하면 얼마니? 99랑 99니까 1089. 1089가 6n 더하기 6이냐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6을 빼가지고 n을 찾아보면 자연수 중에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은데 1083이 6n이래요.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인데 n에다 뭘 넣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연수가.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번은 공차가 될 수 없어요. 2번도 11분의 7이라고 해놓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7n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7의 배수인지 살펴보는 거거든요.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찾아서 요 녀석 11분의 8, 11분의 9, 11분의 10을 집어넣었을 때 n에다 넣을 수 있는 자연수가 있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차가 얼마다라고 딱 확정을 할 수는 없죠. n의 값에 따라서 공차는 여러 가지 될 수 있거든. 그죠? 근데 그 중에 가능한 게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뒤에 산수하는 건 그렇다 치고 결국 이 문제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걸 거냐면 1이랑 100 사이에 n개를 넣으면 여기가 A1, A2, A3라고 써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얘가 첫 번째 항인 거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 더하기 1번째 항, n 더하기 2번째 항이다 그 얘기예요. 이 순서를 다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것도 하나만 더 해보면 비슷한 걸로 요거 볼까요? 910번. 마이너스 20이랑 100 사이에 또 n개 집어넣었대요. 이번에 공차가 나와 있어요. n이 얼마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수열인 거야. 그죠?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예요. 공차 4래. 그럼 마이너스 20에서 100까지 가는 동안에 4가 몇 개 필요한 거죠? 120 차이 나는 거니까 30개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공차를 30개를 더해서 얘가 되었다는 건 이거 몇 번째 항이란 이야기예요? 31번째 항이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얘가 첫 번째 항이거든요. 얘가 1번째 항이거든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30개 더한 거니까 31번째 항이에요.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숫자 31개다 그 얘기죠. n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29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뒤에 가면 한번 또 나올 거예요. 다음은 등차중앙 얘기인데 중요하다고 나와 있긴 한데 뭐 중요 마크가 달려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거고요.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뭐 등차 수열인데 x랑 y 찾으래요. 평균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이거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이 2차식을 이거로 나눈 나머지, 이거로 나눈 나머지, 이거로 나눈 나머지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찾았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서 걔네들이 순서대로 등차래. 보통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차해요. 그러면 등차 중앙 쓰는 거야. 1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거 더해서 반띵하면 2 대입한 게 나와요. 그 소리인 거지. 그죠?
x-1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죠? 네. 뭐 어려운 산수 아니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뭐 답은 내보시고요. 이왕 풀고 있는 거. 옆에 보시면 이제 요것도 등차 중앙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는 안 했던 건데 지금 하자면 3차 방정식이고요. 실근 3개가 등차 수열이다 그랬거든. 우리 보통 숫자 3개가 등차예요. 그러면 이 숫자 3개를 어떻게 두냐면 그냥 뭐 앞에 걸 A, 그 다음 걸 A 더하기 D, 그 다음 걸 A 더하기 2D 이렇게 두면 안 될까? 해도 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 하면 불편하냐면 얘보다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얘네들끼리 다 더하거나 얘네들끼리 다 곱하거나 이런 거 할 텐데 위에 있는 거 이거 3개를 다 더한 거보다 요거 3개를 더한 게 숫자 더 깔끔하게 생겼죠. 이거 3개를 다 곱한 것보다 이거 3개를 곱한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둔다고 못 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게 여러분의 산수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책에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써 있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럼 가운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 하나 뺀 거다, 공차 하나 더한 거다. 이렇게 두고 푸는 거예요. 그래야 다 더했을 때 D가 사라지니까. 만약에 숫자가 5개야 그러면 이 앞에 A-2D 뭐 A 더하기 2D 이렇게 해서 또 5개를 만들면 되죠. 왜냐하면 다 더해서 D가 없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홀수개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짝수개면 약간 골치 아프지. 짝수개면 이렇게 두고 풀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두고 풀어야 될지 약간 고민인데 짝수개일 땐 보통 이렇게 두고 풀거든요. 좀 억지지만 이렇게 두고 풀어야 다 더했을 때 D가 사라지거든요. D가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고 4개가 등차 수열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두고 문제를 푸는데 다 더하면 D가 없어지고 곱해도 조금 뭐 합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좀 풀만한 숫자가 됩니다만 얘는 함정이 있지. 공차가 D가 아니에요. 공차가 2D예요. 2D. 그죠? 2D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 짝수개일 때는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얘보다는 홀수개일 때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실근 3개가 등차다 그랬는데 세근의 합이 얼마야? 6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더하면 6이라고. 바로 얘가 2하고 2 더하기 D하고 2 마이너스 D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셋이 다 곱한 게 이거래요. 마이너스 24. 이거 다 곱하면 마이너스 24래요. 그거 가지고 D까지 빨리 찾아버리시면 되겠죠. D는 뿔마로 나올 텐데 뭐 뿔마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죠. 뭐 큰 거에서 작아져도 되고 작은 거에서 커져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셋이 다 곱하시면 8-2D 제곱이고요. 얘가 빼기 24다. 이걸로 뭐냐? 4죠. 뿔마 4.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랑 6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걸로 다시 K 찾으세요는 뭐 2개씩 곱해서 더하세요니까 세근이 아예 찾아졌으니까 해보시면 되겠죠. 옆으로 등차 수열 AN에서 6번째 항이 44고 18번째 항이 116이래요.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게 280일 때 N을 물어보고 있네요. 뭐 이렇게 무서운 문제가 있냐? 위에 나와 있는 요 2개를 가지고 얘를 바로 찾기가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요거 2개를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초항이랑 공차를 찾으셔야겠네요. 야, 이거는 좀 재미없는 문제다. 저거 풀지 맙시다. 이거 그냥 완전 산수하는 거라서 좀 별로고요.
차라리 이런 걸 보는 게 낫겠는데? 응? 이런 거? 두 번째 거? 너무 생 산수를. 19번 같은 거 보시면 공차가 2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항이 3이고 n번째 항이 39인데 거기까지 합을 구해보세요거든요. 그럼 지금 첫 번째 항 나온 거고 마지막 항 나온 거잖아. 그죠?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지금 숫자로 따지면 36이 커졌거든요. 36이라는 건 공차 18개가 커진 거니까 요 n이라는 숫자는 19번째 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구하려고 한 합은 첫 번째 거에 n번째 거에 반 나누고 항의 개수 19개를 곱해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거 921번 이것도 보시면 각각의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보세요거든요. 지금 첫 번째 항이 6이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 9개가 필요한데 그 공차 9개에 해당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구나 정도는 거의 암산으로 찾아지겠죠?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 공차 9개 숫자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인데 각각의 항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는 절대값 6이니까 그냥 6이고 얘는 절대값 4예요. 얘는 절대값 2예요. 근데 그 다음 건 빵이고요. 그 다음 건 절대값 마이너스 2고 절대값 마이너스 4고 절대값 마이너스 6이야.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게 아니라 각각의 항에다 절대값을 씌웠거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번째 항이 딱 0인데 이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양수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다 음수니까 이 앞에 있는 애들은 각각이 절대값을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고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이 다 마이너스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세 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할 거고요. 네 번째 항은 0이니까 신경 안 쓸 거고 다섯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버릴 거예요. 이 각각의 애들은 다 음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어차피 다 음수니까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원래 그냥 양수니까 그냥 더하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야 뭐 그냥 A1, A2, A3 숫자 3개밖에 안 되니까 빨리 더하면 끝나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오는 A5에서부터 A20까지 더한 거. 요 녀석도 이게 출발이 첫 번째 항이 아니어서 그렇지 얘네들 나름대로는 또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합을 구할 때도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아 이거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물결 표시겠죠? A5가 맨 첫 번째 거고요. A20이 제일 마지막 거고요. 반 나누고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6개예요. A5부터 A20까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다섯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다 그 얘기야.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은 맨날 첫 번째에서 n번째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냥 얘를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눠요. 평균 찾아요. 그리고 개수 16개를 곱하면 된다고요.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그게 뒷부분에 있는 절대값의 합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세 개는 그냥 더하시고 네 번째 항 빵이고 다섯 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들 유독 힘들어. 옆에 대표 문제 하나 볼까요? 또 922번. 아까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그죠? 이번엔 뭐 하라고 그랬냐면 합을 구하래요. 아까는 뭐 공차랑 개수 물어봤는데 이번엔 합이 나와 있거든요. 24랑 마이너스 44 안에다가 n개의 숫자를 넣었는데 이제는 24랑 마이너스 44는 안 넣고 요 안에 있는 애들만 다 더해서 마이너스 120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상의 개수를 구하세요인데 이거 등차 수열 이래매 안에다 등차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 녀석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더하고 즉 마지막 거 더하고 반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 120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그지? 근데 주어진 힌트는 뭐냐면 A1이랑 AN을 더한 건 누구랑 같은 거예요? 24랑 마이너스 44를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안에 있는 것만 꺼내서 더할 거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등차고 나한테 필요한 건 이 둘의 합이거든. 근데 이 둘의 합은 어차피 이 둘의 합이랑 같을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4랑 마이너스 44를 더해서 반 나누고 n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20이더라. 이거 가지고 항의 개수를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음 걸로 가볼까요?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똑같은 거 등비 수열에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기억을 좀 해두자면 부분합이라는 건 일부분의 합들을 생각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라는 건 뭐 꼭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에서 10번째까지 10개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그 다음 21번째에서 30번째까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똑같은 개수만큼씩 잘라서 따로따로 합을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부분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고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나왔고 그 다음 21번째에서 30번째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럼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건데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이게 145고요. 11번째 항에서 20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가 445거든요. 자, 공식을 떠나서 좌변만 볼 거예요. A1에서 A10까지야. A11에서 A20까지야. 내가 얘한테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될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되니? A1이랑 A11 요거 두 숫자만 비교해 볼까요? A1이 A11이 되려면 내가 뭐 해줘야 돼요? 공차 10개를 더 해줘야 돼요. A2가 A12가 되려면 역시나 공차 10개를 더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A12, A20이 될 때도 공차 1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좌변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갈 때 뭐가 필요한 거야? 공차가 100개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다 10개씩 나눠 가질 거거든요. 10개의 항이 10개씩 나눠 가지면 다 얘가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공차를 10개 더 했대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어떻게 된 거야? 300이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얘가 몇 배 된 게 아니고 그냥 공차 100개 더 했어? 300이 커졌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또 뭐 물어봤다고요? 21번째 항에서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가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할지를 보는 거지. 똑같죠? 똑같이 100개가 더 필요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300을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일 거다? 745일 거다. 그 얘기예요. 문제 안 나왔지만 그 다음 31번째에서부터 4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럼 얘는 또 얼마겠어요? 1045겠지. 300을 더해서.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네들 뭐야? 이것들 또 등차 수열이에요. 그죠?
기억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래서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가지고 부분합을 만들어 보면 또 다시 등차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아서 이렇게 잘라서 물어봤는데 요 바로 밑에 있는 926번 같은 경우엔 요게 속기가 좋아요. 보시면 이번엔 5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고 10번째 항까지 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15번째 항까지 합을 이거 풀어봐. 다 풀어보세요. 926번. 지금 거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이제 위에서는 5개씩 알아서 잘라줬다면 요건 여러분이 좀 잘라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항에서부터 5번째 항까지가 70이고 그 뒤에 있는 6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19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120이에요. 그죠? 그래서 A11에서부터 A15까지는 50 더했으니까 50을 더해서 170 이렇게 생겼는데 물어보고 있는 건 또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거든요. 근데 이것들 뭐라고? 등차 수열이라고요. 그럼 이거 다 더하겠다는 건 이거 3배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답은 360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옆으로 가서 유형 10번도 보시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공차가 3분의 1이래요. 좀 계산하기 쉽게 생겼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일 때를 물어봤거든요. 출발이 음수야. 그리고 조금씩 커집니다. 3분의 1씩 커져요. 그럼 이 음수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커지다 보면 언젠가 양수가 되겠죠. 아마 딱 0이 되는 순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언젠가 양수가 될 텐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합이거든요. 합이 최소가 되는 걸 물어봤어요. 그럼 머릿속에서는 어떤 이미지냐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야. 두 번째 항은 요거보다는 커요. 세 번째 항은 요거보다는 커요. 여기 어딘가 지금 0이 있는 거야. 점점 이렇게 해서 커질 건데 합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은 그냥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은데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다가 이 음수를 또 더하는 거라서 작아집니다. 밑으로.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다가 또 음수를 또 더하는 거야. 또 작아져요. 물론 작아지는 폭은 약간 줄어들겠지. 실제로 이 숫자들이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폭은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음수를 더하는 중이거든요. 수열의 합이라는 거 보잖아. 첫 번째 항 있고 거기에 두 번째 항 더하는 거고 거기에 또 더하는 거고 또 더하는 거야. 계속 음수를 더하는 중이라고요. 크기는 이 절대값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음수를 계속 더하기 때문에 수열의 합 입장에선 점점 작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등하겠죠. 언제? 일반항이 양수가 되는 순간. 음수를 계속 더하다가 양수를 더하기 시작하는 순간 수열의 합은 다시 커지기 시작할 거다. 그 얘기지. 그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수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걸 물어봤지만 이건 합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졸린 사람도 잠 깨고 이건 기억해야 돼. 수열의 합을 물어봤는데 합이 최소가 되는 걸 물어봤다? 그건 합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일반항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일반항이 양수가 되는 경우, 즉 마지막 음수인 경우가 언제인지를 찾아야 그게 합이 최소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되죠? 문제는 안 풀고 넘어갈게요. 별게 아니거든요. 산수는 앞에서 해본 거니까 답은 안 내고 가겠지만 기억은 해야 돼. 합을 물어봤지만 합 공식을 이용하거나 합으로 접근하시면 큰일 나고요. 이거 심지어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차함수잖아. 아이 이차함수라고 실컷 얘기했잖아. 그러면 뭐 n에 관한 이차함수 최소값 찾으세요. 나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n에 관한 이차함수인 건 맞지만 n에다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1학기 때 했던 그 2차 함수 할 때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아마 꼭지점의 x좌표가 자연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풀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인 거 알지만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일반항의 부호가 언제 달라지는지 그걸 보라 라는 뜻이에요. 옆에 유형 11번. 이거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래요. 이 숫자들 다 모아보면 등차 수열 될 겁니다.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예요. 다 모아보면 공차가 7인 등차 수열 될 거라고요. 그죠? 첫 번째 항은 누구일 거냐면 2가 남아야 되니까 7보다 16이 첫 번째 항이겠다. 그렇죠? 그 뒤로 7씩 떨어져 있는 숫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 말을 생각해 보면 얘는 그냥 공차가 7이고 초항이 2인 등차다 인데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초항을 좀 바꾸시면 되겠죠. 2가 아니라 16으로. 그렇게 해서 총합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 누구인지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뭐 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결국 그 왜 우리 딸 안방문에 구구단 표 써 있는 그 뭐라 그러지 이런 거 크다란 게 붙어 있거든. 요즘은 그걸 누르면 그 펜으로 찍으면 구구단 노래를 불러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2씩 커지는 2단, 3씩 커지는 3단. 그래서 노래를 막 불러주거든. 그러니까 구구단이라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이에요. 3씩 커지는 거고 4씩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그럼 7씩 커지는 거라고요. 그죠?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입니다. 옆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등비수열이랑 같이 설명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